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향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향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시골 향자의 노래 가짜를 쓰는데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시골의 노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노래. 이런 의미로 이제 향가가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향가의 향이라는 것은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50페이지를 보시면 50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여섯째 줄에 보면 신라 시대부터 고려 전기에 항유된 특정의 노래군을 지칭하는 장르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자국의 노래, 우리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페이지로 가보면요. 51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현전 향가가 모두 향찰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 향찰이라는 것은 음독과 훈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14수가 이제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수가 균여전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균여전. 균여대사가 지은 균여전이죠. 그래서 이제 균여전의 이 11수는 이제 보현 시원가라고 합니다. 시원가. 10가지 원하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달 둘째 줄에 신라 시대 말부터 고려 전기까지. 특히 이제 고려 전기는 예종의 도의장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려 전기는 예종의 도의장가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2쪽으로 가보면 52쪽으로 펴보세요. 52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그 둘째 줄 52쪽에 그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통적인 견해에 의해서 그 5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향찰식 표기라는 향가 장르 설정이 제1조건이 폐기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향찰식 표기라는 그런 제1조건이 폐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이 향가라는 것은 또 그 부전가요라고 하는 게 있죠. 부전가요. 제목만 있고 전해지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향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부전가요도. 그리고 또 이제 삼국시대 말부터 고려 전개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유리왕대의 도술가가 있죠. 이것은 이제 삼국시대 초기까지 가는 거죠. 초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55쪽으로 가보시면 55쪽. 자, 이 55쪽의 도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작품 이름하고 그다음에 작자하고 그다음에 원문의 분절수 그다음에 해독문 이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 이름에 보면 서동요 여기 지금 뭐 창작 연대라든가 탄사나 출자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자에 보면 서동요 1번부터 나오죠. 서동요 작자는 서동 그다음에 원문의 분절수는 3분절 4구 이렇게 돼 있죠. 이 서자는 마하서자니까 마파는 아이라는 뜻이죠. 서동요, 그 다음에 해성가, 융천사라고 나오죠, 작자. 그 다음에 풍요, 작자 비상, 원왕생가,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이거는 이제 죽지랑을 흠모하는 노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헌화가는 이제 견우노홍이라고 나오죠. 소를 끄는 늙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원망의 노래죠. 그 다음에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노래. 그 다음에 도솔가, 그 다음에 찬기파랑가.
기파랑의 인격을 흠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안민가가 있어요. 이 안민가는 상당히 유교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민가. 유교적인 노래. 그 다음에 도천수 대비가 우적가, 처용가, 보현시원가, 그 다음에 도의장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한다는 의미죠. 도의장이니까. 시원은 10가지 원한다는 뜻이고요. 우적이란 것은 도둑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작자가 나오는데 그 작품과 작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6페이지에 가면 이제 한가 형식과 운율이라고 나오고요. 그 56페이지에 그 1번에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396명이라는 말 나와요. 396명. 이게 이제 한가를 어떤 가르는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조는 498명이라고 하죠. 498명.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태산, 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되면 태산 2에서 끊고요.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 한 구가 이제 태산과 이, 높다와 하되, 하늘과 아래, 메와 이로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한 구가 4구가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구가 태산과 이, 높다와 하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8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조 형식은 이 시조 향가 형식은 시조보다 좀 더 짧은 개념으로 이제 봐서 396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8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표 3- 여긴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가 형식에 따른 원문의 분절 양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구체 한가에서는 삼수와 일수가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 3분절, 4분절. 그러니까 원래는 3개의 분절이고 이건 4개의 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풍요가 되는 것이고 3분절은 1분절, 2분절, 3분절이 길다는 거죠. 긴 것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4분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원문의 분절수는 3분절인 것이 이제 서동요와 헌화가 도술가라는 거죠. 그리고 8구체에서는 무분절, 이수. 무분절은 분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처용가와 도의장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분절은 일수. 이제 9분절인데 8구체로 만든 거죠. 그리고 7분절, 8분절, 9분절, 10분절, 11분절이 19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향가를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서풍헌도가 모처도에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래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모죽지랑가, 처용가, 도의장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향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9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A번에 보면 선화 공주 주은 예, 하나로 나눠지고요. 탐일지 가량치고 2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서동방을부터 끝까지가 긴데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서동방을에서 끄는 거죠. 서동방을에서 끊고 야음 요울 포경 거여 밤에 몰래 안고 갔다 라는 것을 밑에다 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화가 같은 경우도 원래 3분절인데 그 마지막 분절이 길기 때문에 2개로 끊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솔가도 마찬가지로 3분절인데 이것을 이제 4개로 끊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62쪽으로 넘겨보시면 8구체 형식의 문제점과 향가 형식 체계 2번에 나오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전통적 형식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8구체 형식이라고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63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의 7째 줄쯤에 모죽지랑가가 나와요. 원래는 이 모죽지랑가가
8구체 형식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19체로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19체로 해독된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19체가 이제 향가의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 19체 향가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용과 도의장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8구가 아니고 이 4구가 2연형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처용가나 64쪽을 넘겨보세요. 초용가나 도의장가 이게 8구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 4구체가 두 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구체 2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4구 2연형. 연이 두 개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9체 계열의 향가들이 이제 주로 산회각의 향가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인간의 감정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민요계 향가와 66쪽에 적으시면 향가는 민요계 향가와 그다음에 산해가계가 있다는 거죠. 민요계는 이 사구인데 이게 사구 단연형, 연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사구 이연형, 연이 두 개를 나눠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67쪽으로 가보시면요. 1번 민요계 향가가 있습니다. 이 민요계 향가는 일종의 민요를 재창작한다는 뜻이에요. 민요를 재창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민요계 향가에서는 이제 세 번째 줄에 구비문학으로서의 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비문학은 구전문학과 같죠. 구비문학은 구전문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요계 향가가 이제 어떤 그 구술랭이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의 8째 줄에 가보면 이들 민요계 향가는 이렇게 나오죠. 민요계 향가는 구술행위가 중심인 민요적 성격. 그러니까 일단 입에서 입으로 전송된다는 거죠. 구술행위. 그리고 문자행위가 중심이 된 창작시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요적인 모티브를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민요적인 모티프 셋째 줄에 있죠. 민요적 모티프. 이런 민요적인 모티프를 차용을 해요. 이 모티프라는 건 동기라는 뜻입니다. 동기. 그래서 그걸 재문맥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동요와 풍요 같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서동요, 풍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유희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래동요. 이 서동요는 일종의 그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노동요, 노동요죠, 노동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68쪽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보면 그래서 풍요는 방아 노래를 직접적 모태로 해서 노동요를 불교적 공덕가. 그래서 이제 이 불교적인 공덕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적인 공덕 그 산화 공덕이죠. 산화 공덕. 흩어질 산자에 꽃다자죠. 꽃을 흩어지게 해서 덕을 바친다. 이게 산화 공덕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9쪽의 두 번째 단락의 한 6째 줄에 보면 풍요가 서정적이라면 서동요는 이 풍요는 마음을 노래한 거니까 서정적이고 서동요는 서사적이다. 이 서동요라는 것은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사적이다. 그 다음에 헌화가 처형과는 일정한 사건 속에 인물이 말하는 독백치 형식이다.
69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9쪽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69쪽을 보겠습니다. 69쪽. 그래서 이제 이 독백체 형식이다. 헌화가, 처용가가. 헌화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뭡니까, 견우도홍의 이야기죠. 견우도홍의 이야기고, 이 처용가는 말 그대로 처용이죠. 처용. 동해 용왕의 아들인 이 처용의 독백이죠. 볼 수 있습니다. 자, 69쪽의 그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보면 8세기 중반 노래인 도솔가는 경덕왕 때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변계를 없애기 위해서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왕이다. 두 분의 왕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1쪽으로 가면 산에 가기 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산에 가기 한가는 일종의 개인적인 서정시.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민요적 전통의 집단적 서정에 기반을 둔 민요기 한가와 달리 산에 가기 한가는 창작시 전통에 기반을 둔 개인적 서정시다라고 하면서 이 월명사의 제망매가가 나와요. 죽은 누이를 애도한다는 거죠. 생사로 은 나오죠. 이때 이제 은이라는 건 스물 은자가 아니라 주격조사로 쓰인 겁니다. 주격조사. 주격.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샴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두려워하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72쪽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이 한 가지는 한 부모를 가리키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미타차례 맛보올라. 이 맛보올이라는 것은 만날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 시는 죽음을 한마디로 쓰지도 않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한 거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시에서 6째 줄 좀 내려가면 5째 줄 종교적인 성스러움의 노래보다는 누이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평정을 잃은 수도승의 인간적 고뇌를 드러낸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3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산에 가기 한가라고 해서 신념이나 이념이 서정성을 압도한 노래가 없는 건 아니다. 안민가. 이 안민가는 약간 유교적인 노래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유교적인 노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서정. 이것보다는 치도의 좌표죠. 도를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74쪽으로 넘어가면요. 74쪽에 이 작가의 그 실명성이 나와요. 실제냐 아니냐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융천사가 이제 나오죠. 7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융천사. 혜성의 변계를 없애려고 이제 그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5쪽에 가보면 충성스러운 말을 올렸다. 충담사. 또 신충. 효성왕이 임금이 되면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치적인 신의 문제. 믿을 신자와 충성 충자라든가 희명. 딸이 눈뜨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랄 희자에다가 밝을 명자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명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76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도천수 대비가가 나옵니다. 천수 가는보살에게 이제 비는 거죠.
자기 딸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76쪽의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죠. 둘째 줄, 도천수 대비가는 경주 한길이에 사는 여인 희명이 아이가 태어난 지 5해 만에 눈이 멀어 분황사 자전에 벽에 그려진 천수 대비상에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눈을 떠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약간 민요적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도천수 대비가 이제 민요적인 어떤 그런 특징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7쪽에 한가 형성 과정과 역사적 전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78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단락 6, 7세기에 이르면 비가학계 노래는 전승민요의 문학적인 부상, 전승민요가 떠오르는 거죠. 전통적인 주술계 노래의 문학적 전락 떨어지는 거고요. 창작계 노래의 다변화 내지 대중화, 그래서 일련의 변화를 타고 가학계 노래의 영향을 압도하면서 노래 문화의 실전적 주체로 부상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원화, 뭐 실애가 뭐 여러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82쪽이 한가의 성행과 향유층 확대인데, 이건 83쪽으로 가보세요. 83쪽에 가보면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8세기 후반까지 창작된 한가 작품은 민요계 한가에 헌화가 도솔과 산해가계 한가에 원가, 제막매가, 안민가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민요계 한가고 어떤 게 산해가계 한가인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6쪽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단락 9세기 첫째 줄 둘째 줄죠. 9세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향가가 이제 왕실에서도 즐길 만큼 향유의 폭이 넓어져요. 이제 이게 민간 노래가 왕실로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86쪽에 3번 기능성 강화와 향가의 세태가 됩니다. 향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지만 너무나 복잡해요. 이게 음독과 훈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상층부에서는 한시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한시. 이게 대중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 원앙생가에서 노래된 서방정토의 왕생의 염원은 불교적이면서 동시에 불교의 세계를 뛰어넘는 대중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정토라는 것은 극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락을 다른 말로 이제 서방정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90쪽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아의 정서적 욕망을 한문으로 표현하려는 한시가, 이 한시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 사회의 일종의 중요한 어떤 문학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문학 양식으로 급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향가는 주변부로, 향가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는데 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향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